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리턴즈 투자클럽 전문가 안인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황유석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최근 시장이 좀 어수선했어요. 급락도 연출됐었고 또 급반등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가 조금 개선된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직까지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금요일의 남자 우리 황유석 전문가와 저 안인기가 함께 현재 시장 꼼꼼히 좀 분석해드리고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인들의 야자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국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시켰지요. 향후 2년 내에 2%대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12월 달에 드디어 0.25%포인트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은 다소 그 전에 좀 위축되면서 힘들었던 과정, 그 다음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반등이 좀 시도되면서 어쨌든 시장은 또 한번 춤을 추면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은 어쨌든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최근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요.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권, 미국도 지금 박스권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도 조금 눌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닥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덩달아서 외국인 포지션 따라서 또 코스닥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오는 탄력적인 반등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단은 종료가 되었죠. 빅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만 내년 3월과 6월 안에 또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위치. 요번에 제넷 옐런 의장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우호적인 멘트를 좀 날렸습니다. 단호하고 어떤 딱 부러지는 그런 어떤 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좀 약간 여유로운 그러한 비둘기파적인 어떤 코멘트를 날리면서 금리가 인상을 나중에 시키겠지만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또 좀 뉘앙스를 좀 풍겼죠.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은 그 전에 먼저 좀 내려왔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연출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강세는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 또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가 삼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상승이 연출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실적 좋은 종목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성장성도 부각되면서 또 한 차례 강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계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들도 한 번씩 움직이고요. 또 IT 부품주 쪽에서도 움직이고 두루두루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섹터에서도 한번 반등, 헬스케어 쪽에서도 반등 나오는 모습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좀 작은 종목들, 연말을 앞두고 연말 연시 랠리를 어떤 동참하기 위한 메이저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가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네, 잠깐 유가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현재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 그리고 이제 두바이유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달러 중반, 30달러 초반 정도에서 계속 우하향 전개되어 있습니다.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의 하락, 신흥시장 자국 통화의 약세,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연출되고 있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형주 쪽에서의 가담되기 어려운 구조. 최근에 시장 반등은 선물 쪽에 외국인들 매수 가담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기관들 매수 가담됐었고, 코스닥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연출되었던 최근의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유가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이번에 한 2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20달러도 시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재재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마지노선이 사실은 40달러 정도였었는데 그 라인 이탈되고 지금 35달러도 약간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원재재 가격은 하락이 연출돼요.
지금 유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돈 가격, 소맥 등등 원재재 가격들은 다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고요. 공급 과잉까지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20달러까지 하락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발 위기, 중동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 연출된다면 유럽의 경기는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있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중동발 자금, 유가 하락으로 인한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오일머니 쇼크로 인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면 유가가 좀 안정을 보인다면 일단락되겠지만 유가가 추가적으로 뭐 30달러 미만까지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외국인들 매도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가담이 되고 그다음 기관들이 좀 대형주 쪽 일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자, 유가 하락에 따른 업종별 희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유가 수혜주 아시는 거겠죠? 육상, 운송, 유군, 해운, 또 항공주, 또 에너지 관련주, 석유화학, 정유화학, 태양광 관련주들도 마진이 좋잖아요. 원가가 워낙에 싸지 않습니까? 나프타 원유 수입 가격이 싸니까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마진이 좋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도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S-오일, 하나케미칼, 또 최근에 풍력 관련주에서 용현 BM 이러한 현진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던 최근의 모습이었죠. 자, 저유가 피해 업종은 단연 철강 업종,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고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죠. 중동 리스크도 있습니다. 조선 업종도 시추선을 만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에너지 없는 그러한 조선 업종의 모습인데 최근에 지인이 뭐 저쪽 밑에 지방 거제도라든가 통영 쪽이라든가 이쪽 지인이 다녀왔는데 조선소의 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좀 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들이 실적도 안 나오고 지금 수주 모멘텀도 없는 과정 속에서 건설주들도 좋지 않고 조선 업종도 또 철강 업종들도 중국과의 어떤 그 덤핑으로 인한 좋지 않은 그런 향후 성장성과 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메이저들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는지 좀 중요하겠죠. 코스피 쪽에서의 모습을 보면 기관 매수는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매수한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법인 쪽에서 자사주 매수를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포스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 네이버 최근에 앞에 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했고요. 자, 외국인들 매수주는 SK이노베이션 화학 업종이죠. 네, S-오일 정유화학주, 또 CJ, CGV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수한 종목은 하나케미칼, 또 후성, 또 NH투자증권 이렇게 좀 매수했는데 몇몇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케미칼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좀 1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과정 연출된 이후 밑에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쭉쭉 뜨죠. 화살표가 쭉쭉 뜹니다. 결국에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래량 수반되면서 저점에서 양봉 여러 개 발생되면서 한번 슈팅 나오고 그 이후로 그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연출되면서 최근에 또 거래량이 화살표가 뜨면서 강세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 장중 고점이 28,65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최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후성, 요즘 강세예요. 네, 전해질 관련주인데 후성도 최근에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서 저점, 그러니까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분위기. 또 화살표 아래 화살표는 매수 화살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나오고 오늘도 4,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잠깐 보게 되면 셀트리온 기관 매수주, 또 지스마트 글로벌 5개 간판 만드는 LED 쪽의 기업이지요. 옛날에 5,000원짜리였는데 3만원대까지 넘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반도체 장비에서 테스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이고, 자, 외국인 매수주는 메디톡스 제약바이주 섹터에서 가장 V자 급반등이 나왔던 최근의 흐름, 셀트리온, 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좋았죠. 또 비아트론,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또 신규 상장했던 뉴트리 바이오텍 공모가 21,000원 대비해서 상승 나왔고 또 한번 반등 상승 연출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었던 종목입니다. 동반 매수주 보니까요.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죠. 휴원스
필러 만드는 헬스케어 관련주, 또 아프리카 TV, 워낙에 뭐 사업 자체가 독과점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ISC, 이것도 반도체 종목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종목 한번 보지요. 자, 메디톡스입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보툴리눔 독소 만드는 기업, 우상향 전개됐다가 조정권 또 한번 상승 조정.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급락 630대까지 내려올 때 저점에서 양봉 5개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좋아서 이렇게 또 한 번의 강세를 좀 연출됐었고요. 또 종목 하나 더 보게 되면 테스라는 종목이죠. 거래량 수반 양봉 전개되고 또 슈팅 전개되면서 또 우상향 전개. 최근에도 계속 양봉의 십자형 도지에 양봉 십자형 도지 상승 추세로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계좌 우상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이저 매수주로의 추세 추종 매매가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장중의 수급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구나. 그러한 종목들이 또 한번 탄력적인 상승이 연출되죠. 두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수급이지요. 강은 약한 종목보다가 강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양봉주. 그 다음에 대는 테마의 대장주. 상은 상승 추세주. 이러한 종목으로 집중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정치인 테마가 있다면 누구누구 테마의 대장주. 또 반도체 장비가 있다면 그런 장비주 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래량 수반되는 종목. 헬스케어가 강하다? 헬스케어 쪽. 신규 상장주 강하면 그쪽에서 에너지 있는 종목. 전일상한가 종목들 또 왔다리 갔다리 할 쪽에 또 매수해서 좀 짧게 먹고 나오는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이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전개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니까 그러한 쪽으로 집중 전략 취하시면 좋겠고요. 장중 수급 분석. 거래원 창구 분석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창구에서 매수 가담된다면 상승이구나라고 해서 붙어가지고 시장 주도주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계좌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계속 등락거리면서 어려운 장이었어요. 개인들은 계속 계좌가 망가진 분도 계시고 밑도의 바닥에서 손절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내 원금은 과거에 내가 원금이 얼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내 원금이 나의 원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지속적인 계좌 우상향을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안인기 전문가께서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경제 동향 찬찬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왔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도랠리가 나온다. 지금 야단입니다. 연말 산타랠리도 있고 배당주 사야 되고 코스피 대형주 사야 된다. 지금 난립니다. 근데 과연 시장은 그런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런 쪽으로 움직였나요? 네,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랠리라든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IMF 때는 우리나라 혼자만 닥친 그 외환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하면 빨리 극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글로벌 경제나 증시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유가, 환율, 금리에 또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들이 매일같이 시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하락, 환율 불안, 그 다음에 중국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글로벌 경제를 아마 위협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2016년부터 속도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될 거다. 그래서 그 FOMC 회의에서 그래주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2016년도 증시 전망에서 대부분의 애널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내년도 하반기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대선 테마주,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들이 4조 9천억을 순매도로 했어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진정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안정을 찾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4조 9천억이면 거의 5조를 순매도로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200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은 2조 5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만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4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은 그렇다고 치고요. 12월을 한번 보시자고요. 12월 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은 12월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2조 9천억을 순매도로 했고요.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의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960억 정도의 연일 매도 공세를 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은 연일 코스피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2조를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는 계속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천천히 될 거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은 2016년도에 1%를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2017년도는 지금 한 2%대, 적게는 1.3%부터 2%대까지 보고 있죠. 그리고 과연 장기적으로는 3.5%까지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보면은 과거에 미국이 5% 실업률 목표치를 달성을 했을 때도 기준금리는 5%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실업률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5%대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자기네들 원래 시나리오대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강세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달러가 98, 99를 넘어서 100까지도 갔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환율에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안 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서부 텍사스 원유가 35불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겨냥해서 감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저유가가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까지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30불대 바닥을 찍고 안정되지 않으면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금리 인상이 되면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 부동산, 가계부채 이 3종 세트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는 1,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은행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전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자, 지금 미국은 2016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벌써부터 총선 예비 후보들의 등록을 받고 있어요. 자, 5년 동안을 기다렸던 대선 테마주에 드디어 시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2의 한미약품을 찾아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령화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바꾸면 세계가 바꿔진다. 전기차를 포함해서 넓게는 커넥티드 카 또는 스마트카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투자한다. 중국이 함께 합자 회사를 만든다. 중국과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정치인 테마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잡주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잡주 전문가라기보다는 테마주 전문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장주라고 해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얘기하면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지금 대표는 온라인 쪽에서 그 당원을 모집하면서 지금 그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기문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 이런 지금 대선 후보 주자들이 시장에서 연일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하락했던 하락장에서 반토막 났던 계좌의 수익을 반전해줄 진짜 강력한 테마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학연, 지연을 가지고 인맥주들에서 수익이 폭발하는데 나중에 후보가 구체적으로 등록되면서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책주로 수익이 다시 전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 대선 테마주들을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 소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맥주, 그 다음에 정책주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죠. 한번 보시면 대선 후보자들,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자, 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소위 김무성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NK라는 종목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반기문 테마주 밑에 중립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반기문 테마주들 쪽에서 보면 최근에 CCS라는 종목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후발주로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테마주는 최근에 AMP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안철수 테마주, 안랩, 써니전자, 오픈베이스를 포함해서 박원순, 그 밖에 다른 군소 후보들 테마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최근에 이런 대선 테마주들은 시세 변동, 특히 이슈에어나 여론조사 발표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보면은 차기 대선 야권 후보 중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41%로 문재인 후보를 33%를 제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했는데 3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문재인 테마주들도 동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써니전자라고 하는 쪽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변곡점 매수 찬스고 이 자리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신고가를 돌파했는데도 거래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1차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차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MP라는 종목은 이제 소위 문재인 테마주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자리에서의 매수 급소가 있었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는 역시 이런 급소를 가지고 다시 조정 이후에 2차 상승, 2차 급등을 준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김무성 테마주 중에서는 NK입니다. NK는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재차 상승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2부에서는 야한 진단, 네, 야한 진단입니다.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